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무슨 오행도라고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선식도 그걸로 하고, 대부분 다 오행도 따져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의학에서도 그걸 많이 쓰는데, 실제는 이게 구조가 온 것이 결론이 태양계에서 왔단 말이죠. 제가 태양계에서 이제 목성,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지구가 토성 잡고요. 그 다음에 금성. 근데 여기 태양력이 돼 있어요. 수성.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당겨보시면, 당기면 수가 이렇게 와 있고, 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생목이 돼요. 이렇게. 다시 원을 굴리면요. 이것이 오는 원리가 뭐냐니까, 태양을 기점으로 이렇게 당겨준다는 개념이죠. 안 당겨주면 내가 튕겨 나가니까. 그러니까, 음양 오행 말고요. 오행도, 소위 말해서 오행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떠한 구조가 오느냐. 5가지 행성이 가는 요 방향이거든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외우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외우죠. 목생화 한다고 이제 많이 외웠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그 핵심은 여기서 왔거든요. 핵심은 생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땡겨준다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땡겨준다는 개념이지, 얘가 얘를 생하고, 얘가 어떻게 한다, 이건 아니죠. 하여간, 그걸 차용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태양계의 행성,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얘를 왜 목성이라 했고 얘를 왜 화성했을까 돼 있거든요. 달력을 보면 일월일이 있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화, 수, 목, 금, 토 해서 여기 오행성 그대로 다 있죠. 얘가 평면인 지구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어요. 달력은 정확히 음양 오행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죠. 각각에다가 일월을 가미하니까 갑부터 개까지 해서 10개가 나왔단 말이죠. 갑부터 개까지 얘기는 음양 오행 얘기지 오행 얘기가 아니에요. 오행에서는 분명히 이렇게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외워요. 목은 화를 생한다. 지구에 사는 거하고 드디어 비교하죠. 목은 뭐냐? 나무다. 이렇게 이제 차용해서 써요. 우주에 있는 전체의 변화를 지구에 사용하자. 그 다음에 화는 불이다. 그 다음에 토는 땅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탄탄한 바위나 아니면 쇠붙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수는 물이다. 이게 뭐냐니까 과거에 지구에 있는 나무와 불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요 행성하고 이제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요 행성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더라라고 이름을 지어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거 보면 재밌는 게 벌써 불이 있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는요. 이제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불을 쓰는 문화 시대예요. 두 번째 바위나 쇠붙이 나오죠. 그 쇠붙이라는 개념에서 철기 문화 이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가 아니고 철기 문화 이후에 요 오행도가 나왔다는 것이 금은 많이 공부하잖아요. 쇠라고. 그럼 쇠가 나온 시대는 당연히 철기 시대 이후죠. 그럼 여기서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요것을 생한다. 나무가 불을 생한다.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돼 있고 또 많은 책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또 다 타면은 재가 남는데 그것이 단단해지는 땅이 되고 그 땅이 오래 굳으면 바위같이 되고 그 바위 속에서 더 단단해지면 쇠붙이가 나온다. 물론 돌을 녹여야지만 설명이 나오나 광석이요. 그 다음에 이 큰 바위 속에서 항상 물이 나오더라라는 이러한 사람들, 자연 현상에, 지구상의 현상에 비유만 했을 뿐이지 이것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정답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져요. 이렇게 외웠는데 사주책을 좀 더 가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대요. 그래서 막 빗대서 설명해요. 어릴 때 아궁이에서 불 뗄 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안 붙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안 타고 또 불이 너무 강하면 재도 안 남고 다 날아가 버린다. 토도 안 생긴다. 현상에서. 실제 자연 현상에는 불이 나도 하나도 남지 않는 게 있어요. 휘발유 같은 거 그냥 불 붙잖아요. 자, 휘발유는 뭐냐? 그 수잖아, 수. 물성분이잖아요? 또 다른 분은 그래. 물성분이지만 그거는 화다. 그것 떠나서, 자, 목생화 한다는데, 나무도 아는 것이 불이 붙잖아요, 휘발유가.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연 현상과 맞지 않죠. 단지 과거 시대에 철기 문화가 막 보급되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한번 우리 이해해보자 했을 뿐이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사주는, 동양 학문인 사주 명리학은 반격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서양 애들, 물이 이거라면 여기 휘발유 붙이면 불나면 땅도 안 남는데 뭐냐? 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행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약속일 뿐인 거죠. 요 구조를 가지고, 자연 현상 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이러한 변화를 빗대서 설명한 거죠. 금에서 수가 나오느냐? 세상에 금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큰 산속에 가면 계곡이 있으면요. 보통 계곡에 있으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니까 바위만 나온 거예요. 그 서양에서 볼 때 반대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흙은 떠내려가고 단단한 바위만 남았으니까 고대인들이 그냥 바위 속에서 물 나온 거로 생각한 것 같아 하고 서양에서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애들한테 말할 때 그게 아니고 실제는 이거다라고 말하면 걔네들이 할 말이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고집하다 보면은 이 사주 명리학이 발전이 안 되고 처음부터 무시당하게 돼요. 단지 이것은 이러한 약속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학문을 사람 사회에 써먹기 위해서 목생화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난 강의도 했지만 1 더하기 2라고 한 산수 약속 기호 같이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산수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단어를 쓰지만요. 여기서는 반대로 생과 극이 있고 그 다음에 충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목생, 화고, 화생, 토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을 우리 약속으로 잡자 한 거지요. 근데 이걸 약속으로 안 잡고 이것이 자연의 원칙입니다 하는 순간은 바로 서양 학문에 바보 취급을 당하게 돼요. 토가 땅이 오래되면 금이 된다고 하지만요. 오래되면 금이 안 되고 이렇게 변하는 물질도 있어요. 물질들은요. 지구에 있는 물질들은 수 없는 변화가 많은 거거든요. 과거 현상같이 무조건 나무가 불을 생하고 이게 하면 혼란스러워져요. 말이 안 맞아요.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한 식으로 전체가 땡겨주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마지막에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다는 규칙을 약속하자라고 시작을 하게 돼요. 약속이지 원칙은 아니에요, 이게. 이 약속으로 계속 이해하셔야지 저거를 책을 보시면서 큰 불을 내려면 간목이 필요하다라고 또 외우게 되는 거지요. 습목. 자, 갑이 양목이면 을은 습목인데 습한 목은 불을 생하지 못한다. 이것도 자연 현상을 가지고 막 설명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나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행도는 사주 명리학을 가기 전에 저러한 약속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 약속기를 왜 잡았을까도 이제 그 다음 공부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생한돼 있고 많은 책을 보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목이 바로 앞에 것은 생하는데 두 번째 앞에 것은 극한다.
그러니까 얘는 생했으면 얘는 토는 반대로 그걸 해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화는 앞에 토는 생하는데 건너 앞에 것은 극한다. 그 다음에 또 금은 토도 있겠죠. 토도 여긴 생하고 건너 앞에 것은 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이죠. 금은 또 이렇게 극하고 수는 이렇게 극한다 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아니죠. 어떤 학문을 들기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을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한 척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주를 공부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요. 처음 사주를 접할 땐 재밌다가 조금 더 가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고 예외가 왜 이리 많아 하거든요. 갑부터 공부를 쭉 나가는데 갑하고 기는 얘는 목이고 얘는 토인데 왜 이게 합이야? 왜 약속이 안 맞아? 이래 되는 거거든요. 사주라는 학문을 어떤 들어가기 위한 기본 이해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머리에 탁 못을 박아두면은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을 어떤 게 나올까 하고 이해가야지 이걸로 못을 박으면 숨 딱 막혀요. 이렇게 나온 게 별이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이제 원스타, 뭐 투스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별이라는 기호가 알고 보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럼 동양에서 볼 때 이러한 별자리의 기운을 다 영향을 받아서 두루 조화가 다 된 사람이요. 이런 거 저런 거 경험 다 한 사람이 되면 별을 주지요. 이걸 가지고 서양에서는 요 문양만 배워가지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다시 군대에서 쓰죠. 원스타, 투스타. 우리는 똑같이 다시 또 이게 원스타, 투스타 쓰고요. 전 세계 가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양은 실제 우리 문양이에요. 서양 문양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재미삼아 잠깐 한 얘기고요.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만 어떤 약속 기호로만 잡았어야지 저것이 사주를 공부할 때 원칙이다라는 공부가 안 되게 돼요. 왜 안 되냐? 이거는 해봤자 오행이에요. 사주는 오행 공부가 아니고 음양 오행 공부예요. 그래서 앞에 음양자를 빼고 나면 맞겠지만은 오행자만 붙었을 때의 패턴일 뿐이죠. 오행자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음양이 붙으면 이게 막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맨날 처음에 이거 외우다가 막 하다가 공부도 하니까 또 예외. 이거 머리야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목에 갑과 을이 붙고 만약에 화에 병과 정이 붙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벌써 말이 틀려져요. 갑목은 병이나 정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을목은 정에 큰 도움을 불길을 살릴 수는 없는 현상이 돼요. 뭐냐니까 을목이 지지에 진흙 땅에 있는 을목이요. 쉬운 얘기로 시골 가면 이제 그 물기 많죠. 이제 그 늪이에요. 늪지대 비슷한데 이런 데에다가 이 나무를 불 지른다라고 해봤자 불 안 타요, 이거. 타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면 갑목은 뭐냐? 습한 땅에서는 잘 안 자라고 주로 양지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불 날 때 큰 나무가 많은데 불이 잘 나겠죠. 근데 습한 지역에 사는 을목은 불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목도 갑, 을이 다 구분되고 병도 이렇게 구분되고 토도 무하고 기로 구분이 된다면 가면 갈수록 오행도로서는 사주 공부가 힘들어지죠. 사주가 이해갈 때는 바로 음양 오행부터가 사주 공부가 이제 명리하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저렇게 약속이 된 거니까 대충 이해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만 쉬워져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은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토생금하고 그 다음에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건너 앞에서는 극한다 해서 목은 토를 극하고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 구조를 보면 자기가 두 번째 앞에 것은 극하지만 세 번째 앞에 것은 극을 당해요. 5개니까. 내가 두 번째 앞에 거를 극했으면요. 세 번째 앞에는 바로 자기 뒤에 두 번째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 앞에 건 극하지만 세 번째 앞에 거한테는 극을 당한다라고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사용하느냐? 소위 사주 공부할 때 통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이것을 대원칙으로 삼지 말란 얘기죠. 통변성 설명할 때 이걸 사용을 많이 해요. 소위 통변을 구하자. 비견이 뭐고 식신이 뭐고 등등 나중에 공부하는데 정제가 무엇이고 이 통변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를 차용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전체에다가 목숨을 걸면은 사주 공부는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안 해도 돼요. 어떤 게 맞냐? 책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주가 있는데, 일간이 경금인데 옆에 병이 와서 얘를 극했네요. 이렇게 이제 책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얘를 극했네요.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을이 오면은 오행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얘가 얘를 극하네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는 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 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얘가 얘를 극하고 얘가 얘를 극하고 되지만 앞에 음양이 붙으면 바로 아니네 하고 나와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게 돼요. 사주를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어떠한 구조에서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번 이쪽에 병이 있다 칠 경우에요. 얘가 신금이 유약한 금인데 봄에 태어나서도 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약한 데다가 옆에 병이 있으니까 또 얘 누르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 보면 이 사람은 금이 1개고 목이 2개고 화가 몇 개니까 나쁘다. 그래서 금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 이게 오행 가지고만 공부하신 분들 얘기예요. 근데 오행 가지고만 사주를 공부했으면 실제는 일주일이면 사주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3시간씩 일주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사주를 가지고 남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목이 몇 개니 토가 몇 개니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건 사주 명리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오행 얘기일 뿐이지 음양 오행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시중에는 거기다가 이 오행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당신은 태어난 게 불화니까. 근데 그 불화도 병인지 정인지 말도 안 하고 불화인데 전체에 토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가 이러니까 수가 필요해. 이러한 얘기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 관측도를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주 공부는 분명히 오행 공부가 아니고 음양 오행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합한다 이러면 또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다가 이거는 도대체 앞에는 이런 말, 뒤에는 이 말, 도대체 혼란스럽다 하는 이유가 거기다가 사주 공부에서는 여기서가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구조로만 돼 있고 나중에 공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니까 대충 이해만 하자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주 공부하실 때 목생, 화, 화생, 토 자꾸 외우지 말고요. 그냥 태양계 행성도를 집에 가면 따님이 아드님이 아니면 손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려줘봐라. 그려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죠. 하나 더 있는 게 우리가 이러한 게 십간인데 이 십간에 대한 구조가 음양 오행이죠. 오행은 목화 토금수예요. 여기에다가 음과 양을 붙이니까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목은 갑과 을로, 화는 병정으로. 자, 오행 얘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얘기 나오고 도표가요. 음양이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많은 드디어 변화가 생겨요. 아까까지는 오행도는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약속을 잡고 한번 가보자. 근데 음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많이 바뀌게 돼요.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속말 원초 하던 거의 어찌 보면 지금부터 해봤자 뭐 큰 역사는 아니죠. 근데 그 전에 많은 시대에 당사주부터 해서 많이 나올 때, 음양을 안 따지고 오행만 따지는 오행도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사주책에 그걸 많이 적용해서 사람들이 외우게 된 거죠. 음양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은 한목인데, 약속을 하자 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갑목은 탄탄한 목인데 습기가 많지 않다. 왜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만은 경신, 임계는 다 습하고 차가워요. 요거는 왜냐? 가을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습하고 차갑다라고 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돼 있으면 무하고 기는 하나는 건조하고 하나는 습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하고 기가 큰 차이가 있어요. 얘는 건조한 땅, 얘는 습한 땅. 그러면 이걸 언제 써먹느냐? 이렇게 되죠. 무가 있고 갑이 있고 병이 있으면 한 예로 건조한 땅에다가 마른 장작 놔두고 불 때면 잘 타겠지요. 근데 이게 아니고 습토가 있으면은 습토가 있고 습한 목이 있으면은 이 불이 잘 안 타요. 이렇게 자연 현상에 하나둘 비유하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습하다. 그럼 습한 것은 을과 기하고 경신임계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따지는 게 거의다가 한난 조습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춥냐, 아니 너무 덥냐, 아니면 너무 건조하냐, 너무 습하냐. 사실은 이게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살 때의 기후 따질 때 이걸 따져요. 너무 추우면은 집에서 난방 하잖아, 난방. 요새는 뭐 보일러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일러 있는 나라가 참 한국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바닥 이렇게 하는 게. 일본 가도 이 보일러, 그러니까 한국 같은 안 돼 있어요. 바닥 다 깔려있는 게 아니고 공기만 훈훈하고 뭐 가운데 뭐 그것만 있더라고, 옛날 시대에. 하여튼 이제 너무 추우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더우면 뭐 켜요? 에어컨 켜잖아요. 저는 이제 에어컨을 참 싫어하는데, 저희 사무실은 원래 이거 안 둬요. 호흡장에 무슨 에어컨이라서 안 뒀는데, 하여튼 너무 더우면 사람 살기 힘들어서 꼭 켜야 되겠죠. 요새 시대에. 너무 또 건조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공기 다 켜져요. 겨울 되면은 방에 보일러 돼서 건조한 와중에 막 이제 습기 나오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실제는 여기하고 거의 같아요. 또 습하면 안 좋고, 사람한테 살기 좋은 기후가 뭐냐 하고 따진 게 이거거든요. 사람한테 살기 좋은 기후에 이거 이외에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크게 안 중요해요. 난하다는 뜻은요, 햇빛이 굉장히 많이 쬐겠죠. 한하다는 뜻은 햇빛이 거의 안 들고, 또 한하고 습은 묘하게 같이 돌아가요. 춥고 습한 것은 묘하게 하나가 되고, 건조하고 더운 것은 또 거의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갑부터 개까지가 있으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습한 것이 무엇이냐? 을목이 습하고, 병과 정은 비록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도 더운 건 더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인계는 당연히 습하고 저기서 한하겠죠. 그 다음에 을도 습해요. 한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단 습하다. 기토는 역시 습하다.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자그마치 6개가 습하죠. 한한 것은 4개나 되고 추운 것은. 그래서 어떤 약속을 잡지요. 아, 병정은 더운 거다. 또 간목도 더운 건데 무토도 더운 기운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나 둘 차용하는데 이제 써먹게 돼요. 그럼 그거를 아주 쉽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원칙이 아니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어떤 예일 뿐이지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간목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집에 있는 마른 나무 있죠. 겨울에 보면 나무 바짝 마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흙 땅 말고 산에 가면 진흙도 없고 단단한 땅에 자란 나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 그래서 양지, 해를 보고 자라는 나무라고 보자. 라고 이제 어떤 이해를 제가 돕게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을목은 이런 큰 나무가 있으면 밑에 숯불이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해를 보고 자라야 되는데 해를 안 보고도 자라는 것이 음지식물 그러거든요. 숯불이 있고 아니면 습지대 많이 사는 거. 그래서 요거는 습한 지역에 사는 어떤 음지 같은 작은 나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병은 분명히 화성 중에서 양인데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아, 하늘에 있는 태양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하여튼 그만큼 뜨거운 거다. 얘는 뜨겁다. 정은 이런 거죠. 그 아궁이 불 막 떼잖아요. 아니면 공장에 가면 이제 그 옛날에 대장간에서 이제 불을 막 떼거든요. 그 대장간에 있는 불을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만약에 저기 한국에서 큰 포항제철에 가서 용광로 봤으면은 그 용광로가 병원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긴 그렇게 대장간 같은 그런 아궁이 같은 그러한 작은 불을 말을 하고 여긴 큰 불이었으면 거의 뭐 사람들이 뭐 태양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병은 큰 태양이고 어떻고 실제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약속일 뿐이지 이해하기 쉬워서. 무토는 자 건조한 땅이라 했으면 얘는 분명히 습한 땅이다. 요거는 꼭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은 탄탄한 바위다 무슨 금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신금은 무엇이냐? 잘 연한 연옥 같은 거 깨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소위 보석을 말을 하지요. 근데 아마 과거에 이게 이제 좀 개념이 틀린데 우리가 무슨 호박 같은 거 뭐 사파이 이런 건 잘 깨지거든요. 진짜 단단히 치면 깨져요. 쇠붙이가 깨지면 퍽 깨지지만은 과거 동양 이 동북아시아 쪽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던 면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있었으면 이게 아마 이걸 보석으로 말을 안 했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웬만한 금속보다 단단해요. 다이아몬드 깎다 보면 쇠붙이 다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원칙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은 소위 이제 옛날에 그 고대 문헌에서 설명을 하지요. 큰 강이다라고요. 뭐 큰 강인데 그 기준이 한강이 큰 강이냐 아니면 저는 고향이 오대산인데 오대천에 흐르는 물이 큰 강이냐 아니면 시골에 조그맣게 흐르는 뭐 한 폭 한 3m 되는 것이 큰 강이냐 개념은 없는 거죠. 하지만 계속 흐르는 요 물 가지고 그냥 과거에 큰 강이다 마가만 말을 했고 개수 이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내리는 비라고 또 은유로 은유법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모든 책들이 이렇게 됐어요. 은유법으로. 개수는 하늘에서 계속 내리는 이슬비 같아. 아니면 여름에 계속 이제 비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이제 우리 사주단 달력을 명리학이라는 사람의 명을 푸는 학문으로 계속 이해해보자 하고 은유법으로 하나 둘 설명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역시 은유법이다. 쉬운 얘기로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책에서 을목은 간목이 두 개가 숨어 있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단지 이 말들은 거의다가 은유법으로 해왔을 뿐이지 이해하기 위한 도움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병은 당연히 태양이지 무슨 소리냐? 태양이라는 원칙이 아니에요. 단지 은유로 했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싸워요. 학설로 막 싸워요. 병은 태양이다. 또 한쪽은 병은 태양이 아니고 뭐다. 정이 뭐다. 그 다음에 임은 강의를 했는데 이것은 큰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개천은 안 포함된다. 또 걔도 장마가 지면 장마는 거기다가 또 임으로 봐야 된다. 말싸움 막 하는 거죠. 실제 고대의 사람들은 이거 은유법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무엇이 맞냐라고 막 싸우게 된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임하고 개가 수라면 이렇게 따지는 분들한테 싸우시는 분들한테 휘발유 뭡니까? 이러면 말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분들은 갑자기 이거는 화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 수는 수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수는 뭡니까? 수는 분명히 성분이 철인데 금속인데 왜 물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또 말 못하게 되는 거죠. 차용점은 이 말들은 거기다가 은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저걸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산수화 그리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살다 보면 하늘에 태양이 뜨고 그렇잖아요. 태양 뜨고 큰 나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나무 이렇게 많이 숲을 이렇게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어떠한 사람이 고기 구워 먹으려고 조그만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있고 그럼 여기서 병이 있고 정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것도 이해시키기 위한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을 병정이 벌써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단단한 땅에 있는데 바로 옆에는 진흙벌이고 그래서 무하고 기가 공전한 땅에. 그런데 여기 굽고 있는데 뭘 쌓아놨어요. 돌을요. 구워 먹으려면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이 중에서 단단한 돌을 그리고는 목에 붙이고 있는 것이 조그마한 호박 같은 걸 달고 있고 그럼 거기 신금도 있고 과거 시대 얘기죠. 근데 고기 잡아보니까 앞에 흐르는 강에서 그리고는 이렇게 뭘 씌우고요. 비가 오니까 조금씩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산수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음양 오행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신비한 게 있는지 하고 또 막 찾아 서로 싸우면서 근데 그것도 역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 오행이란 이런 거다라고 어떤 산수화 옛날 책 보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것도 역시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까지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규칙이 이제 있게 돼요. 어떠한 규칙이 있느냐? 목과 토금수란 것이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약속이 아니고 관측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렇게 돼서 얘하고 얘 목성과 지구에서 음이 강한 날이 합하니까 뭐가 되더라. 이러한 규칙을 잡아나게 돼요. 이것도 그냥 외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토생금이 되겠죠. 금생수가 되고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변화가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하나가 잡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오행도 공부를 할 때 목생화했지만 이것을 극하는 것은 금이었죠. 금이 얘를 극하기 때문에 목을 잡으면 갑과 을이 나오고 금은 경과 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얘를 극한다. 또 얘가 얘를 극한다. 요건 맞거든요. 그런데 얘는 경금은 을을 극하지 못해요. 합하잖아요. 두 번째, 나무가 단단한데 그 단단한 나무에 그 호박으로 도끼를 만들어가 찍으면요, 호박 깨져요. 그러니까 신금은 간목을 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양과 양, 음과 음일 땐 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미약해지거나 아니면 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한 예로, 자, 화가 있으면 불은 물이 끈다 그래요. 그래서 화는 수가 극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또 한번 볼까요? 이것이 병과 정인데 수는 인과 개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 설명했듯이 모닥불 피고 있는데 그 모닥불이 하늘에 비 오면 꺼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극해요 이렇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큰 강이 막 범람해서 흐르면은 더운 열기도 없이 춥다. 그래서 얘는 극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가 되면 안 맞죠. 인이 정을 극하냐? 아니죠. 얘하고 얘는 저기서 볼 때 합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병화를 극하냐? 얘보다는 거의 힘이 미약해져요. 이러면 그 오행도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지만은 정답이라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요게 육합이라고 그래요. 요게 육합이면 사주 공부에 대한 어떤 원칙, 어떤 패턴을 잡아내는데 칠충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육합이. 얘가 여기 있었죠? 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가 기죠. 그래서 갑하고 기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두 번째는 얘부터 볼까요? 무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 개가 오겠죠. 이렇게 무개가 오지요. 그래서 사주의 원칙에서 관측을 한 결과 육합이 있다라고 잡아내죠. 그러니까 패턴에 규칙이 있다. 목생화 하생토는 오행도 규칙이고 음양오행에서는 육합이라는 규칙이 있더라. 전체 관측들 계속 파악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칠충이 있어요. 칠충은 사실상 이 칠자 들어가는 것은 거기다가 실제는 지지에서 쓰는 얘기예요. 12지지. 12지지에서 자하고 오는 충이다. 이렇게 7번째예요. 그런데 지지에 나온 얘기를 천간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얘가 갑이면 7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이 온다. 그래서 얘가 얘를 극한다. 이건 맞죠? 얘는 목이고 얘는 금이니까. 금이 목을 극한다. 맞죠? 다른 말로 해서 단단한 나무를 도끼로 찍는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을이 있죠? 한 번 더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신이죠? 그럼 신금은 을목을 극한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뒤에 쭉 나오고 한 번 안 맞게 돼요. 어디서 안 맞느냐? 정도 이해는 가요. 정이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개가 극한다. 맞죠? 기를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 얘가 얘를 극한다. 그런데 이 기토에는 습한 기운을 유지하려면 습목은 많이 또 그걸 안 돼요. 하지만 책에서는 많이 이제 이걸 중요하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지지에만 7충이 있는 게 아니고 간, 식간에도 7충이 있다라고 책에선 써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그 원리는 그냥 오행 원리에서 온 거지. 오행도에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식간의 변화에서는 육합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거는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오행도는 대충 저런 거였는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육합이란 말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외우자가 아니고 쓸 때 갑, 물, 병정, 무 쓰고요. 그냥 기, 경신, 임계 쓰고 얘하고 얘는 갑비, 합, 토다. 하나만 외우면 그 다음엔 쉬워져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요. 자꾸 보다 보면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외웠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화는 화지요. 화성에서 음이 강한 정화하고 양이 강한 수성하고 합하니까 엉뚱하게 목성이 더 빛나더라. 얘하고 얘가 같이 보인 날은 이상하게 얘가 빛나더라. 얘하고 얘가 합하면 이상하게 화성이 더욱 빛나더라. 이렇게 온 원리죠. 그러니까 관측에서 온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육합을 모르고서는 이해가 이제 안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일단 오행에 대한 약속기호예요. 목생, 화상, 토. 그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필요한 게 육합 얘기죠. 그래서 이 육합이 없으면은 여기 이해가 안 가버려요. 하여간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가려면 하나 둘씩 차용을 하게 돼요. 대충 갑부터 개까지는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 이걸로서 모든 것을 푸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에 음양을 포함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사주라는 달력이 명리학으로 가는 방법에서는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하면 되냐? 그냥 오행도는 대충 알고 있죠. 두 번째, 음양 오행의 법칙이 이렇게 되더라. 또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얘 순서만 알면 돼요.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를 0까지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잠시만 외워요. 10개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이어서 제가 요걸 했는데 요거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어떤 게 나오느냐. 강의만 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병날 태어났다. 내가 기날 태어났다.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오게 돼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연세가 한 70대, 한 80대 사시다 보면요. 거의 많이 맞아요. 한 50% 정도는 병날 태어났으면 소장에 탈이 자주 나고 기날 태어났으면 신경성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고 이러한 것을 차용해 들어가요. 이것도 저것이 저거니까 이거는 이거다라고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쭉 보니까 이상하게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가 아프게 되고 이상하게 이날 태어나니까 어디가 아프되고 이러면서 한의학이 하나 둘 발전해 나가는 거죠. 거기서 온 원칙적인 규정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부를 하나둘 들어가야 돼요. 뭐 갑은 양목인데 담낭에 관계되어 있다. 뭐 이렇게 돼서 하나 둘씩 이제 이해를 해 나가야죠. 전체 학문을 우리 신체에 배합시켜요. 신체에 처음 배합시키고 신체가 이러이러하니까 두 번째는 성격이 이러이러하다 나오게 되겠죠. 성격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부부 사이는 어떻게더라가 나오게 되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체니까 대부분 건강이죠. 건강, 성격 하나 둘씩 풀어가는 어떠한 규칙을 하나 둘씩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슬슬 사주 달력은 끝내고
명리학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제가 요만큼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요거 이제 주로 명리학 얘기를 할 거예요. 식간부터 해서 식간 12지 설명을 쭉 하다 보면 하나 둘씩 보시면 조금씩 이해하기 좀 쉬워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